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자영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사옥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평일 오후 시간대에 우리 기흥구청 건설도로가에서 하천 점용 허가를 해준 주차장 모습입니다. 지금 하천 점용해준 구간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이렇게 쭉 비어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 나무를 경계로 해서 조정을 좀 해주세요. 이 구간도 국유지이고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서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쪽은 사유지고요. 이 가운데가 하천을 복귀해서 만든 주차장 부지입니다. 본 의원이 그 일거양득의 해법을 찾아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딱 본 의원이 예를 든 버스의 방점을 찍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용인시가 이렇게 하천 조명해서 민간 기업이나 민간인한테 주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나요? 네, 전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지금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이 사진 영상을 왜 보여드렸냐면 광역버스의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각 구청에서 지금 하천 조명 허가해 주는 것들을 보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시고 저희 시민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요구하는 사안들이 있으면 그 부지를 적극 활용할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조명 허가에 그러니까 시행령하고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셨습니까? 하천 조명 허가의 세부 기준을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하천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규모를 설치할 것, 인근 지역 주차장 부족 해소 등 하천 이용과 관련 없는 주차장 설치는 제한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극 해법을 좀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최소한 부서에서 이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는 이렇게 세부 기준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광역버스 하나만 놓고 답변을 하십니까? 자, 두 번째 질문했던 기흥 역세권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도 교육청이 핵심입니다. 교육청이 학교 안 지어도 되니까 못한다 이렇게 들리는데 제 해석이 맞습니까? 네, 현재까지 이제 아마 일부 지역은 그 지역 안에서 학교를 지금 축소하고 폐쇄하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교육청의 답변은 좀 힘들다. 근데 사실 시장이 교육 문제, 학교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힘이 듭니다. 협조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 사업 인허가 단계부터 학교 설립 여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아파트가 지어지고 오피스텔이 지어지고 나서 입주하고 나면 그 사태가 늘 벌어지지 않습니까? 용인시는. 학교 짓는 거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허가는 용인시가 하죠.
그렇죠. 그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이번에 이 기흥 역세권 2 도시개발 관련한 회의록을 보니 학교 얘기가 전혀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교육청의 핑계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도시계획을 하는데 편의시설로 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면 그 얘기가 누구도 한마디라도 나와야 되는데 한 글자도 언급이 안 됩니다. 교육청이 학교를 신축할 필요가 없다라는 회신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학교 지어달라는 민원 누가 처리합니까? 뭐 당연히 우리 시하고 교육청이 협조해서 할 텐데요. 사실은 최종 학교를 설치하는 데 대한 심의 자체가 문교부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 시에 물론 뭐 시가 명문을 충분히 제출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참 대단히 어렵다 하는 생각을 제가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택지개발지구는 그나마 낫죠. 저희 용인시는 어찌 보면 200세대, 300세대, 500세대, 1000세대 이걸 쪼개서 주변으로 아파트가 개발되다 보니까 편의시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공공용지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입주를 시작하면 편의시설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300가구 이상 지을 때 사전에 학교 설립 문제를 검토하게 그렇게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형식적으로 그것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늘 처리는 누가 합니까? 그런 인허가는 누가 내주고. 저는 기흥 역세권 개발을 1, 2로 나눠서 했습니다. 앞서 시정 질문할 때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 1, 2를 왜 나눴다고 보십니까, 시장님? 아마 이제 사업에 대한 어떤 신청이나 그것을 해야 될 어떤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따져서 그랬겠죠. 하나의 사업으로 개발했다면 학교가 지어졌겠죠. 학교 용지가 확보가 됐겠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1, 2로 나눴습니다. 누가 봐도 이 시민들이 보면 왜 1, 2로 나눴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강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교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합리적 의심을 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화면 보시면 자, 이게 기흥 역세권에 있는 지금 필지들입니다. 그 필지의 지분을 가지고 좀 그 지적을 분할을 해봤더니 그나마 여긴 좀 크게 소유하고 있고요. 요 아래도 요 정도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필지는 지분으로 쪼개봤습니다. 두 번째 PDF 파일 좀 보여주세요. 자, 이 필지를 소유한 소유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옆을 쭉 보십시오. 몇 명이 쪼갰습니까, 이게? 자, 그리고 이거 다음 거 사진 보여주세요. 이 지분 쪼개기를 하면서 여기도 이렇게 쪼갭니다. 이게 몇 평이냐 하면 제가 진짜 놀라운 일인데 이게 0.3평이에요. 0.3평 사이즈가 이만한 거예요. 딱. 집가의 가치가 없을 이 0.3평으로 왜 지분을 소유했을까요? 저는 우리 그 인허가 부서고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공직자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지분을 이것만 확인했다 하더라도 이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분 쪼갠 것만 보더라도 1, 2로 쪼개고 그 2에서도 필지를 또 쪼갰습니다. 왜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쪼갰겠죠. 조합 아파트가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1, 2로 나눴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1, 2를 나눈 이유는 하나의 아파트 도시개발로 했으면 학교 용지를 공공기여로 내놨을 텐데 이게 쪼개지면서
세대수가 기존의 세대수가 포함이 안 되니까 학교 설립 검토에서 자꾸 증축으로 가는 겁니다.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눴다고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데 본 의원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학교 안 짓고 이렇게 도시개발하면 얼마의 이익이 발생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그 상황에서 이익은 제가 산출한 건 없고요. 막대한 이익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개발업자들이 학교 부지를 넣어놓고 나중에 이제 필요 없다는 논리를 제공해서 거기서부터 또 개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수법을 잘 활용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아까 이제 1, 2구역을 아마 그거 한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때 이제 소송을 해서 토지주들 소송을 해서 아마 패소해가지고 그것이 나눌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우리 어른들의 그러한 일련의 일 때문에 아이들이 과밀학교를 다녀야 되고 원거리 통학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까? 이번에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에 정말 우리 어른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 저부터서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 참 어려움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 전자영 의원님께서 학교버스 운행을 포함한 아이들의 이동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이렇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아이들의 이동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보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단히 저는 환영합니다. 예, 시장님 마음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도시개발, 기흥역세권 도시개발하면서 학교 민원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학교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학습을 했어요.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 사업을 해주면서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또 논의하지 않았는지 저는 이거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직 지금 투에 대한 개발 계획이 공식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제안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제안되면 그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참 화가 납니다. 이런 도시개발 사업들을 보면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잡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 과거에는 빌라 10개 동을 지으면서 다 10개 동의 명의를 다 달리합니다. 그래서 빌라를 한 개 동 쪼개 짓습니다. 기반시설 그때 당시만 해도 하수도가 안 깔려 있으니까 결국에 그들이 입주해서 수도 깔아달라고 민원 넣습니다. 수십억 들여서 용인시가 수도 깔아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로 그게 종료됐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청년마을에도 중학교 문제가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 주변의 아파트, 그 당시에 법 적용을 하면 한 번에 지었으면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를 한 번에 지었으면 학교 용지를 고민했겠죠. 학교 검토를 했겠죠. 적극적으로. 거기도 쪼갰습니다. 그거 누가 해결할 겁니까?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요즘 많이 우리 공직자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놓치지 않고 유념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누구나 다 알고 삼척동자도 아는 일인데 왜 용인시만 이걸 못합니까? 해결을. 심의 단계에서 최초부터 검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저도 시의원 3년 했고 시장님도 지금 임기 3년 차입니다. 해결이 안 돼요. 아마도 이제 거기에 지어지는
세대수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적용이 아마도 조금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원칙에서 입각하다 보면 그런 일도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런 말씀 죄송스럽지만 시장님, 그렇게 그 아파트 개발로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은 먹고 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인 시민이 지속적으로 사과하셔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그리고 사과하십시오. 글쎄 현직 시장은 과거에 있었던 일도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좀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우리가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상당 기간 어찌 보면 정확한 연도를 제가 기억할 수는 없으나 아마 그것이 제 임기 시작 전부터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직 시장으로서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도시개발 사업을, 기흥역세권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학교 부지를 검토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저는 시장님이 임기 안에 이 투기 자본들한테 본때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작년 6월에도 전현직 퇴직공직자들의 취업 관련한 얘기를 지적을 했었고, 작년 12월에도 기흥구 농서리의 쓰레기 매립장 인허가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때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시장님 저한테 그런 말씀했습니다. 시정 질문할 때 답변으로. 제가 시장님이 개혁 의지를 보여준다면 본의원도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그 이후에 그 개혁 의지를 보여준 사례를 좀 밝혀주십시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제가 시정 질문하고 나서 추가 질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혁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본 의원도 함께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혹시 개혁 의지를 어느 정책에 어떻게 보여줬는지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때 계획 의지에 대한 범주를 의원님께서 뭐를 얘기하셨는지는 제가 아직 기억이 안 됩니다만은 개발과 관련된 거라면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만들어낸 원칙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고요. 아마도 그 원칙을 어기면서 무엇을 불법적으로 했다는 사안은 만약 있으시면 저한테 제공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얼마든지 의원님 생각을 읽어서 그것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필코 작년도 이후에 어떤 개발과 관련해서 원칙을 무시하거나 그 다음에 그런 거에 의해서 불법적인 건축 행위가 이루어졌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면 제가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이라도 잘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자리는 무겁고 그 무거운 만큼 책임감도 크겠죠. 그런데 시장의 자리에 오르면 재산을 상속받듯이 부채도 같이 상속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채를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치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임자한테 제가 책임을 미룬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제가 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그걸 제가 어떻게 조치할 만한 상황이 안 되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선 양해 말씀을 올리고 제가 부임해서 실세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불법적인 것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정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인허가 사업들의 패턴, 알고리즘, 용시 공직자들이 인허가를 낼 때 주변의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분리발주의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지금 지어지는 것만 봅니다. 주변에 몇 세대가 있어서
왜 학교가 필요한지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게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시장님 이거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네. 앞으로 철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문제는 우리 지금 시민들 특히 학부모들이 굉장히 간절히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 하는 말씀을 약속드립니다. 이 기흥 역세권 이 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사업 최초 단계에 있는데 중학교 설립 요구가 많다면 이거는 시작 단계부터 다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결심할 수 있는 영역이 시장의 영역 범주 안에 들어오는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총체적으로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이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의 일처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 남의 시민들의 일이겠어요? 일입니다. 남의 일이 네. 아니죠. 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소 잃었다고 망가진 애양간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반드시 고쳐야겠죠. 그것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차선으로라도 선택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것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늦었다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심이 1이라도 들면 수사 의뢰든 과감하게 하십시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공직자나 시장님 포함해서 우리 용인시가 제발 돈 앞에 비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공직자들이 뭐 다놓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 비겁한 사람이 물론 있죠. 뭐 현 신문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공직자는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님, 사람과 돈이 있으면 사람 편부터 먼저 드실 거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부터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그래도 그 도시개발 사업할 때 공공기여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정치는 다수의 표를 받으면 이기지만 자본은 대형 로펌이 이깁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시장 질문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